월요일 오후의 성공 투자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주말 시장 내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있었던 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부분, 과연 투심을 변화시킬 만한 요소는 무엇이 없을지, 투심의 진행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장 큰 변수는 뭐니 해도 G2 리스크가 없어질 것이냐,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냐, 이러한 그 상황들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G2 리스크가 끝났을까? 일단 먼저 미국 쪽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버냉키에 대한 효과, 물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또 다른 이제 그 의회 연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요. 갑자기 버냉키 지난주에 있었던 발언 부분 갑자기 색깔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발표된 발언 부분, 연설 부분 아무래도 지난주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냉키에 대한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 중국의 GDP, 2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GDP 발표를 보면서 시장의 반응, 어찌 보면요. 시장에서의 관심은 GDP 그 숫자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쪽에 조금은 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GDP 발표 한 7.5% 시장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2 리스크 완벽하게 끝난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일단은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어떤 그 대응 자세가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는 것이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 이 큰 생각들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냉키 효과입니다. 일단 그의 발언, 지난주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양적 완화 기조, 당분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현재 초저금리 상황, 실업률이 6.5%에 다다른다 하더라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발언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다소간 그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발표되었던 한 달 전에 논의를 해야만 한다라는 미국 FOMC의 회의,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그 의견 제기가 시장의 어떤 그 탈이머징을 자아냈었다라 하면요. 그 부분은 FOMC 회의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벤 버냉키 의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의 퇴임 불과 이제 2달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FOMC 회의의 분위기가 출구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고 벤 버냉키 의장의 생각은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금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퇴임 예정이다라는 점. 조금은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립 서비스에 의해서 일시적인 지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 뭐냐면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지연 효과에 의해서 달러화의 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 기조, 시장 대부분의 전략가들, 거의 90%가 넘는 전략가들의 생각, 달러와의 강세 쪽에 무게중심을 더욱더 두고 있다는 점. 이 부분으로 하여금 어쩌면 우리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권 증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 증시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쪽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GDP 성장률 7.5%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7.6%, 7.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불과 2달 전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약 한 8.0%, 8.1% 그 정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난달에는 7.8%로 내려왔었고요.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에 임박해서는 7.6%까지. 그리고 발표에 임박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통해서 본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는 7.5%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맞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충격 또 사실상 나름 좀 없었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별로 없는 말 그대로 모멘텀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양새 나타났었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큰 폭 상회를 하거나 아니면 큰 폭 하회하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컸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를 오히려 기대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재미없는 그런 모멘텀 부재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관련주들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일단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쏠려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퇴임하는 그 즈음까지 오히려 지금 현재 관망 기조가 오히려 암만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조금 좀 이 부분에서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관망하시는 자세가 오히려 큰 어떤 낭패를 방지하는 리스크를 방어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미국 출구 전략 지금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출구 전략의 가능성이 다시 대두된다면 분명히 글로벌 유동성의 큰 흐름, 변화 부분 다시 나타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결국은 박스권 상단과 하단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고요. 어떤 그 상단과 하단에 따른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만이 지금 현재는 유효하다.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조금은 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오히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요. 동양증권 이재만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2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 종목은 무엇들이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